자,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. 요즘 같은 세상 1억 모으는 건 힘든데 1억 빚내는 건 쉽지. 하지만 1억 갚으려면 1억 모으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, 돈 모으는 게 힘들까요? 돈 갚는 게 힘들까요? 갚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. 훨씬 더 힘듭니다. 그리고 빚 갚는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. 자기 돈 모아본 적이 없어. 그럼 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른단 말이야. 근데 돈 모으는 거보다 빚 갚는 게 더 힘들어. 그럼 그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, 여러분?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 하면 너무 빚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. 빚 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막대한 빚을 갚은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빚이 많았는데 이걸 자기 능력 청산했다는 분들 거의 없어요. 여러분. 오히려 빚 때문에 계속 고통받아. 어릴 때 아버지가 뭐 사업 실패도 뭐 억대 빚졌잖아. 그러면 가족들이 다 크고 나서도 있잖아요. 계속 빚 갚느라 고통받아요, 여러분. 특히 일반 사람은 빚 갚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돈을 많이 못 벌어요. 돈을 많이 못 벌어. 그러다 보니까 빚 갚는 게 절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. 생각해봐. 빚을 빨리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소득이 많아야겠죠. 소득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. 돈을 많이 벌어가서 매달 이제 빨리빨리 갚아나가겠지. 뭐 달에 300씩 갚아나가겠지. 그러려면 이제 한 400 이상 벌어야겠죠. 근데 그렇게 버는 게 쉽습니까, 여러분?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뭐 투잡 같은 일자리도 구하기 쉽지 않은데. 몸을 갈아서 일하려고 해도 그것도 경기가 좋아야 뭐 일자리가 있는 거지. 요즘엔 그런 일도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일반 직업군으로 빚 갚으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. 엄청 오래 걸려.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요. 네. 빚 갚는 게. 이자가 계속 쌓인단 말이죠. 그러면 지치거든, 사람이.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. 빚 갚는 돈도 못 모아요. 버는 저쪽 돈 다 갖다 씁니다. 빚 갚는데. 근데 이 빚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아, 이게. 그 언제 끝날지 몰라, 이게.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. 남들은 돈 모으고 좀 가지고 살 때 나는 계속 밑빠지도 물붓기야. 미치는 거죠, 이게. 미친다니까, 여러분. 그래서 절대 다서 못 갚습니다. 못 갚아요, 여러분.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여러분 주변에 뭐 1억 이상 빚진 분들 갚는 사람도 얼마 있는지. 시간 지나고 나서. 지금 빚진 사람들 많거든. 뭐 투자하겠다고 대출받은 사람, 아니 마통 뚫은 사람, 아니 집 산다고 좀 무리하게 대출받은 사람들 많잖아요, 여러분. 근데 그 중에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분도 있습니까? 빚을 다 갚아서 이젠 좀 자유의 몸이 됐다.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, 여러분. 근데 나중에 돼서 있을까, 나중에 돼서? 뭐 나중에 돼서 이제 다 갚아서 뭐 청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빚 때문에 계속 고통받을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예. 대출 연체라고 하죠. 대출 연체가 뭐냐 하면 매달 내야 되는 이제 원금 이자를 제때 못 내서 빚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 시중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대출 연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. 여러분 혹시 196 은행 가보신 적 있습니까? 오프라인으로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? 저 최근에 방문했는데 은행 가보면 유독 줄이 길어요. 한쪽이 줄이 길어. 그 뭐냐면 대출 창구예요. 대출 창구. 표정이 안 좋아요. 네. 은행 가면 예적금 창구보다 대출 창구의 줄이 더 깁니다. 왜 대출 받으러 왔냐 하면 이제 대출을 만기됐는데 연장시키려고. 그리고 추가 대출 받기 위해서.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뭐 먹고 살만하니까 대출 받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 대출 제때 못 갚으니까 오는 거예요. 이게. 봐달라는 거죠, 이게.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생각보다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.
그럼 앞으로 어떻게 됐어요? 빚이 제때 못 갚으면 은행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? 아니죠. 계속 압박을 가하겠죠. 왜 제때 안 갚는 거냐.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. 왜냐면 은행은 돈을 받아야 되죠. 맞잖아. 빌려준 쪽이니까. 계속 추심당하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. 계속 전화 오고 무편 오고 하잖아요. 그러면 계속 이 빚 때문에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빚 안 지고 사는 게 좋아요. 웬만하면 뭐 집 살 때 빚질 수 있어. 집 살 때. 근데 빚이 지더라도 적당히 져야 돼. 적당히. 뭐 아파트 살 때 빚질 수 있죠, 여러분. 근데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빚져야 됩니다. 그 영끌하신 분들 문제가 봐요.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최대한 많이 졌는데 문제는 점점 감당이 힘들어지잖아. 그래서 팔려고 내놔도 잘 안 팔려, 여러분. 영끌 아파트는. 왜냐? 이미 이 아파트 거품 심하다는 거 알잖아, 여러분. 뭐 정말 목 좋거나 그런 데가 아니라면 안 나가죠.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을 것 같으면 그것도 싫잖아. 헐값에 내놓으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 메꾸려면 좀 가격을 높여서 내놔야 되는데 손도 안 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인간은 자고로 자기 염치를 알아야 된다. 자기 깜냥을 알아야 된다. 일반 보통 사람은 애초에 억대의 빚을 내서 갚을 만한 능력이 못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로 벌이도 많지도 않은데 막대한 빚이 지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억 4천 갚는데 15년 걸렸고 이자까지 다 해서 3억 중반은 들어간 듯하고 피똥 싸기 힘든 시절이었다. 회사 간두고 창업 안 했다면 평생 갚아도 절대 못 갚았다. 이자도 갚지 못해 마통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카드로 돌려막았다. 파산할 뻔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2억 4천 뭐 때문에 받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. 뭐 때문에? 뭐 이분도 사업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집 사느라 이렇게 하셨나? 집 사느라? 아무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창업 안 했다면 근데 창업해가지고 갚았다는 얘기인데 만약 창업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. 이분은 그래도 갚은 케이스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막 2억 4천 빚지면 갚는 케이스보다 못 갚는 케이스가 절대 낫습니다. 못 갚는 케이스가. 왜냐하면 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골라 했어요. 아마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. 사업하시는 분. 요즘 같은 시국에는 사업으로 잘 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, 여러분. 사업으로 잘 된다는 게. 지금 잘 되는 분들도 좀 휘청이고 있어요. 잘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도. 이 사업이라는 게 장기간 롱런하기 정말 힘들거든요. 우리나라는 특히 트렌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잘 돼도 나중에 가서 안 될 수 있단 말이야. 이분 어떻게 하다 2억 4천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다 갚아치셨으니까 다행입니다. 근데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. 절대 다수는 그 평범한 월급쟁이는 그 빚 못 갚습니다. 절대 못 갚아요, 이게. 여러분 아시기 바랄게요. 여러분 다수 월급쟁이야. 월급쟁이면 내가 달에 얼마나 나오고 고정비용 빼고 나면 돈 얼마나 남는지 알 거예요. 예. 그리고 요즘에 막 좋은 아파트 사는 분들 마냥 부러워하지 마. 그분들 대출 엄청 많이 끼어있어. 엄청나게 많이 끼어있습니다. 뭐 신축 들어갔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야. 만약 자기가 뭐 빚이 없다면 뭐 괜찮은 건데 빚이 많이 있다면 남은 인생 그거 다 갚아 나가야 돼 이게. 막상 깔끔한 집에 살고 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아 이거 어떻게 갚아 나가지?
어떻게 감당하지? 내가 혹시나 만에 하나 지금 단위자 그만두게 되면 남은 대출은 어떡하지? 이 집 내놓는다고 당장 팔릴까? 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게 좋아요. 차도 여러분 있잖아요. 대출받아 살 것 같으면 좀 미루세요. 차도. 우리나라 보면 너무 대출을 좋아해. 생각해봐. 집도 대출, 자동차도 대출, 스마트폰도 대출이에요, 여러분. 스마트폰도. 뭐 스마트폰 대출 아니라 하는데 생각해봐. 스마트폰 작업자 아니면 다 약정 할부 아니에요? 약정 할부도 이자 붙습니다, 여러분. 이자부터 여러분. 몰라서 그렇지. 이자 붙습니다. 모든 할부는 이자가 다 붙어, 여러분. 아니, 이자 안 붙으면 할부를 왜 해? 기업에서. 남는 게 없는데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대출 같은 거 받지 마시고 그 능력이 맞게 사세요. 그 남들 좋은 차 탄다고 불할 필요가 없어. 대부분 할부로 산 거니까.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기 능력이 맞게, 자기 깜냥이 맞게 살도록 노력합시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